자, G7의 패싱을 받았다라고 조선일보 기사인데 조선일보가 칭찬을 할 줄 알았더니 깠어요. 그러니까 네. 신기하네. 신기한 일이에요. 내용 한번 볼까요? 네, 경이 나토 정상회담 직전인 26일에서 27일 독일 바이에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받아서 상석에 앉았는데 경은 외교 라인을 총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당한 것으로 나는 조선일보가 이렇게 쓸 줄은 몰랐어. 근데 이것도 살짝 외교 여러분 이거 나토 얘기 아니에요. 돌렸어요. G7. 어. 더 G7. 중요한 거죠. 자, 우리는 트럼프 때부터 계속 G7 오라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 항상 옵저버로 갔었고 뭐 G9냐 11으로 늘려야 된다. 한국도 가입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엔 지가 가겠다고 했는데 네, 거절당했답니다. 근데 지네들끼리 모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옵저버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죠. 초청이 많이 됐어요. 자, 누구 됐죠? 이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또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마키살 세네갈 대통령,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초청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아예 이게 쉽게 말해서 뭔가 필요한 사람은 불렀어. 근데 정작 한국은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그러니까 바로 초청국에서 배제가 돼버렸다는 거죠. 신기해. 외교 소식통까지 인용해가지고 조선일보에서 외교 라인을 총동원했으나 초청 못 받았다. 조선일보가 실수를 한 걸까요? 실수가 아니라 네. 내가 볼 때 조선일보에 뭘 별로 안 줬나 보지. 저쪽에서. 왜냐면 중앙일보 출신은 장관도 하잖아요. 사실 여기 지금 열리는 데가 그 의장국이 인도네시아라서 뭐 인도네시아한테 밀리는 건 그럴 수 있다고 봐집니다만 독일에서 열리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 G20 의장국이 인도네시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갖고 인도네시아는 그래서 받았다라고 칠 수는 있지만 인도나 남아공이나 아르헨티나한테까지 밀렸다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뭔가 기댈 게 없다는 거고 경을 불러가지고 회담을 해봐야 실무적으로 건질 게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못 알아듣거든 사실. 윤석이 못 알아. 그때 왜 기억나는 거죠. G7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것 중에 거기서 그때 실시간으로 뭔가 일이 이루어진다고 했었거든요. 지나가는 사람 잡아가 갑자기 막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이렇게 갑자기 그때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윤석열하고 얘기를 하면 윤석열은 자기 국내 문제도 내가 경제 모르는데 이러고 배짜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 G7 모아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 G7 정상들은 윤석열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거야. 알 수밖에 없죠. 분석이 끝나 있는 거지. 끝났죠. 결국 뭐 하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살리야만은 어찌 됐거나 G7의 초청을 거부당한 게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다 다행이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네. 자, 근데 이번 G7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악영에서 그 기사가 좀 나와 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7이 러시아를 대상으로 금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를 단행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올려 G7은 함께 러시아에서 금 수입을 금지한다고 공표할 것이라며 이는 러시아에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게 해주는 중요한 수출 자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G7은 중국 일대일로에 대한 대안으로 2027년까지 6천억 달러를 전 세계 건물과 네트워크 등 인프라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미 이 러시아 중국 연합하고 G7하고 경제전쟁에 돌입했다는 신호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관련한 주요 보충은 제가 따로 쿠키 영상을 만들어서 편집해서 그 멤버십에다 올려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금에 대한 수입을 막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실물금을 가장 많이 유통시키고 있는 국가가 러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로 통화 유통이 안 되는 거래를 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별로 지금 달러 제재를 받고도 크게 어려워하지 않아. 그러면서 자체적으로는 중국이나 브라질, 남아공, 인도 같은 국가들하고 자국 화폐로 거래를 진행하면서 사실상 달러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모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금 자체를 수입 금지를 시킨다는 거지. 그래서 그만큼 이제 달러권에 있는 국가들이 러시아하고 거래를 못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국제 금 시세도 많이 오르겠죠. 하지만 금을 준다고 하는데, 러시아가 금을 준다고 하는데 과연 G7 국가들이 그 제안을 거부할 수 있을 거냐? G7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국가들이 러시아가 지금 금 본위제를 가지고 러시아 루블을 들고 오는데 그걸 안 받을 거냐? 오히려 달러보다 안정적이잖아. 달러는 미국 채권이 보증이고 러시아는 금으로 바꿔주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어마어마한 금 보유고를 지금 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중국하고 러시아가 금을 같이 땡겨갖고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나라가 공식적으로는 3,000톤 내외의 국가 소유 금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러시아하고 중국은 자국 안에 실물을 갖고 있어요. 그 양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발표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경제 대결이 심화된다는 얘기고 지금 그동안 경제 제재를 해서 러시아를 어느 정도 묶었다고 생각하는 바이든이 오히려 지금 역공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러시아를 봉쇄하기 위해서 러시아산 금 거래를 하지 말아라라는 강경한 조치를 꺼내놓은 거예요. 근데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어차피 중동도 중국이나 루브라를 받고 석유를 팔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루브라를 받으면 루브라 자체는 나중에 러시아로 돌아갔을 때 금으로 환금될 수 있는 금 본위제가 먹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 이후에 오바 발행돼 있는 달러들의 가치는 가면 갈수록 떨어질 거고 루브라에 대한 강세는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국가가 지금 브릭스로 불리고 있는 우리 아시죠?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리고 스페인? 남아공. 남아공? 사우스 아프리카야 남아공. 그래서 이 브릭스 국가들이 지금 모여갖고 자체적으로 거래량과 유통량을 확 늘려가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따로 나중에 편집본을 만들어서 추가로 보충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얘기하면 이게 20분은 더 가야 될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세계 경제 방향 그리고 각국 간의 경제 정책 협조를 논의하는 G7에 우리나라가 가서 상석에 앉고 전 그 G7 국가의 그 정상들하고 같이 토의를 했던 그 대통령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대통령 하나 바뀌니까 그 세계 흐름에서 틱 나가버렸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윤석열이는 공급망 얘기를 나토 가서 한다는데 사실은 국제 공급망 얘기가 여기서 일어나야 돼요. 여기 있잖아 인프라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중요한 모임에 우리나라가 빠졌다는 거는 거기에 참가하고 있는 이번에 추가로 참가하고 있는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가 그쪽으로 새로운 공급망 대체 국가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1년 만에 아이고 우리가 그 지위를 G7한테서 지금 뺏기고 있는 거예요. G7에 들어갈 자격조차가 이제 없어지는 거지. 그 이전 전에는 뭐 막 G7을 넣자 그랬잖아. 일본 밀어내고 우리를 넣는다 그치. 어쩐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미 그 자체가 물 건너 가버린 거고 미국이 구성하는 거대 공급망 사업에 현재 인도네시아와 인도와 아르헨티나가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들어가게 될 공산이 매우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멤버십 방송에서 늘 드렸듯이 전 세계 앞으로 공급망 유지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남북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그렇죠. 대륙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남북 관계를 이렇게 단절시켜 놓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손 벌릴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없죠. 일본 정도 있겠지만 일본은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한미일 회담을 하는 30분 동안 이 공급망 관련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한국, 미국, 일본이 모여서 공급망 협의를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손잡고 니네들 만들 수 있는 물건 만들어서 팔아라
라는 부분이 돼버린다는 거야. 우리는 남북한이 통합해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경쟁할 수 있는 공급망을 자체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인정을 받던 국가였어요. 근데 2달 만에 이러한 기대치 자체를 전부 다 덜어내버렸다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다 해줄게요. 우리가 만들어줄게요. 라고 하더라도 G7이 보기에 경정권 하에서는 남북 관계 개선이 돼가지고 그와 같은 공급망 공급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 그럼 북한은 결국 중국이랑 러시아랑 손잡고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돼 버릴 거라는 거야. 그냥 우리나라 왕따가 되는 거죠. 왕따가 될 뿐만 아니라 남북 통일은 영영 멀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국제 물류 안에서 반도체라든지 뭐 전기차 몇 개 분야, 10개 분야 이상에서 세계 탑10을 달리고는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한정돼 있는 자산과 인력과 자금 안에서 해외에 수출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몰고 갈 거냐고. 근데 이거를 대륙으로 연결하면 철도를 통해 갖고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차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은 지금 남북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다른 나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 가서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국내에 투자돼야 될 SOC가, 우리가 열심히 일해갖고 벌어놓은 SOC를 비롯한 각종 재투자들이 전부 미국이나 동남아로 나가버리게 되면 고용은 그쪽 애들이 다 할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점점 일자리가 없어지고 우리나라 안에서 산업공동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입장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이게 단 2개월 만에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하냐는 거지. 우리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2개월도 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예상은 했는데 예상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찍었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왜 그리고 심지어 생각했나?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대. 왜요? 국민의당 지지층들은,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현재 윤석열이 잘하고 있다는 게 65%에서 80%까지 나온다는 거야. 대단하다. 그런 애들만 과표집 해갖고 겨우겨우 여론조사를 해도 40% 간당간당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죠. 네.